저는 근데 저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한국말로 노래를 불렀는데 외국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할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치를 외국에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도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앙트로프러너십의 또 한 종류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음악을 글로벌화 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JYP 대표인 박진영 대표가 처음에 이제 원더걸스를 데리고 이제 나갔었죠. 근데 의외로 그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이 오히려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빅히트의 이제 그 CEO였던 방시혁 CEO도 JYP 처음에 초창기 창업 멤버였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요 이제 회사를 이제 차려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아티스트를 키웠는데 어쨌든 그런 각고의 노력. 옛날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십몇 년 뒤에야 결국에는 이 하나의 그룹을 통해서 네. 결실을 얻지 않았나. 그런 면에 있어서 아트와 그 다음에 앙트러프너십이 잘 결합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 방시혁 대표도 그러면은 JYP에서 일단 또 경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마 서태지. 네네. 서태지의 하여간가 그 노래에서 뭐 태평소인가요? 네, 그런 맞아요. 악기들이 네.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특색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하면서 이제 한국의 문화가 또 글로벌화되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도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좀 디자인 사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사례를 골랐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앙트러프너십 창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창업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넓게 보는 의미에서는 뭐 인트라프러너십, 그다음에 뭐 사내 벤처,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잘 녹아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이라고 저희는 많이 이제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아이맥이랑 그다음에 아이폰의 디자인인데요. 사실 이 색깔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원색적이고 그런 이제 보시면 기본적인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그런 색깔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또 엄청난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있고 저 자신도 딱 보니까 예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뒷면에 원래 이렇게 좀 뚱뚱하게 그렇죠. 이렇게 곡선형이었는데 네. 훨씬 슬림해졌네요. 이번 이제 컨셉이 네. 이제 뭐 애플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번 컨셉이 하나 사주실 건가요? 돈을 좀 벌면 네. 네네. 예, 그래서 애플의 지금 이번 디자인의 컨셉은 사실은 이제 애플의 그 M1 칩이 새로 개발되면서 이런 이제 슬림한 디자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보면 항상 디자인을 맞추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품 개발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이런 심미적인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디벨롭하는 것도 사실은 앙트러프러너십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크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네. 철학 네. 아니면은 이 새로운 어떤 가치 있는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의 철학이 반영이 돼야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다이슨, 네. 가전기구, 네. 그 다음에 또, 이케아, 네. 가구, 네.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디자이너들한테 파워를 많이 주고, 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을 충실히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외국에서 사례만 찾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뭐 LG전자라든지 네.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나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공짜로 주는 아무 폰이나 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투지폰은 투지 없어졌나요 이제? 투지는 아닙니다. 네. 네, 심미적 디자인, 제품의 심미적 디자인도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트프로너십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우리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사실 제조업에 이제 해당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물품성 해가지고 이게 딱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사이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디자인적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UX, UI 디자인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인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뭐 둘리 뭐 이 정도의 이제 캐릭터였는데 대부분의 이제 월트 디즈니사의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헬로키티 뭐 이런 그런 이제 캐릭터에 의존을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다 카카오 이모티콘, 라인 이모티콘 이런 걸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톰을 좋아했습니다. 예, 옛날에 그것도 일본 이제 캐릭터, 그쵸. 예, 일본 캐릭터, 미국 캐릭터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 캐릭터들에 저희는 이제 많이 노출이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코나는 약간 그 지저분하다고 느껴가지고. 네네. 아톰 좀 머리가 깔끔하잖아요. 머리에 머리 스타일이 좀. 헤어스타일이 중요하신. 네. 네. 그래서 코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화적인 그런 요소이지만 그게 이제 캐릭터화 돼가지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된 거는 좀 많이 덜한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뭐 미키 마우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쵸. 예,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이 또 저희들이 이제 지갑을 이렇게 많이 가볍게 했던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어서 네. 그 하나 제가 이제 주의 깊게 좀 봤던 이제 기업 중 아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모르는 이제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기업인데 이 기업이 처음에 이제 캐릭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할 때부터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는데 초창기에는 저 7개 오른쪽에 있는 7개 캐릭터 무지, 어피치, 프로도, 네오, 튜브, 제이지콘 이렇게 7개 캐릭터를 개발을 하고 이 캐릭터의 이제 그 특성을 이렇게 다 이제 썼죠. 근데 그 사내에서는 썼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표현을 이제 카카오 플랫폼에서 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카카오의 이제 보급률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크게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저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15년에 103억이었던 것이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2년 사이에 증가를 했고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라이언이 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건? 예, 그러면 2015년에 2017년까지 카카오 프렌즈의 성장을 견인했던 거는 결국에는 라이언 캐릭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네. 저희 써 있네요. 네네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라이언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나왔는지는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라이언은 수염이 없어가지고. 귀엽게 하려고 네. 그냥 저런 이제 했고. 이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불렸던 이제 별명이 이제 라전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무 수준으로 이런 네. 매출을 견인했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저렇게 일렬로 줄을 쫙 서 있으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키 차이가 나네요. 저는 저 캐릭터가 다 비슷한 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어피치가 저렇게 키가 작은지 몰랐네요. 다 보통 캐릭터들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같이 안 있고. 그렇죠. 이 콤만 같이 붙어 다니는 캐릭터인데 무지한테 붙어 다니는 캐릭터인데 네.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 카카오의 캐릭터 자체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선호도는 없고 그냥 이 상황 네. 이런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창출해 가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좀 많이 주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라이언 김범수 의장이 이걸 본다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훨씬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매우 뿌듯해할 걸로. 아니면 락을 하시면은 저 네. 제이지를 좀 제이지. 네. 예, 제이지가 근데 조금 이렇게 비주얼이 네.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뭐 가장 락을 할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눌리에서 나왔던 그런 마이콜 네. 그런 약간 형상을 담지 그렇죠. 않았나. 마이콜하고 비슷할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카카오 캐릭터 디자인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해외에 캐릭터들을 많이 이제 사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만드는 캐릭터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캐릭터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 네. 캐릭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 싶은 제품이 네. 있냐 그랬더니 이런 이제 냉장고인데 이건 이제 아까 이제 그 카카오 캐릭터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형태인데 이건 이제 네이버 라인의 그 이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라인 프렌즈에서 나오는 이런 냉장고인데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 냉장고가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 사이즈를 생각하면 네.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네. 제 무릎 정도 사이즈가 될 듯한데 그렇다면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돼 네, 보이는데. 예, 가격은 예, 그 정도가 되는데 네, 네. 이제 학생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네. 네 돈 주고 사면 사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산대요. 안 사고 선물을 받으면 네. 예, 선물을 받으면 네. 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 집들이나 이런 그 선물용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카카오를 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네이버의 라인 프렌즈 냉장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밸런스를 잘 그렇죠. 맞추시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사실은 시장에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더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사람들의 취향도 또 고르게 맞춰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들도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랑 이렇게 이런 캐릭터들이 결국은 우리 생활에 이제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군요. 네네. 저 프렌즈 냉장고는 나중에 저도 한번 뭐 선물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받으면 쓰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네네. 선물 받으면 다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주실 분야는 드라마나 영화 네네. 이 부분이네요. 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어렸을 때 영화나 드라마 보고 한 번쯤 감동이나 혹은 뭐 심지어는 뭐 울고 뭐 이런 적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동 깊었던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일단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TV라는 매체 아니면 이제 영화관이라는 그런 이제 장소에 가야지만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뭐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다가 자고 다시 보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이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저희는 이제 하나 이제 드라마 굉장히 이제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 그럼 그거 하나 보려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그다음에 녹화도 해놓고 심지어 옛날에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드라마들이 다 다작이 되는 거죠. 다작이 되고 그다음에 다채널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영화 보고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을 다 했을 텐데. 그렇죠. 예. 예, 제가 아는 교수님은 최근에 더 많이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눈물이 많아진 건지,
영화가 그만큼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건지 헷갈리지만 하여튼 많이 우신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눈물이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모 교수님이라고. 네. 자, 근데 그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방영 예정이군요. 어쩐지 네네. 제가 본 영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 아트프로너십의 한 부분으로 네.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그 방영 예정을 한 이유는 앙트로포노스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미 한 것보다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미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에서는 이 다음 거를 기획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자료에서 보면 일단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이 업체가 뭐 아예 제작까지 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또 작년부터는 이제 영화 시장이 완전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영화 배우 저희 이제 많이 봤던 이제 영화 배우, 영화 감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질이 좀 낮고 시나리오가 재미없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가 소위 말하는 그 퀀텀 점프를 했던 그런 시기가 쉬리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쉬리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20년 더 된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시나리오도 굉장히 좋아지고 심지어는 뭐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상까지 받고 그런 식의 이제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던 계기는 이 저변이 굉장히 넓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네. 영화가 제목이 뭐였죠? 기생충. 기생충이었죠. 네, 네. 예, CJ에서 네네. 네. CJ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 CJ는 제일제당으로 시작한 그렇죠. 네네. 설탕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안트로프너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산업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CJ가 지금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네. 뭐 설탕도 만들고 다 네. 하지만 이런 주력 사업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는 마치 처음에 삼성이 반도체를 하면서 기업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워너브라더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폭스라던가 이런 대형 미디어 회사들의 그런 이제 작품만 저희가 봤다가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보자라고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그런 이제 회사가 저는 이제 기업이 CJ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1900 후반부터 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TV 방송권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TV 채널들을 많이 사들였죠. 케이블 TV라든가 그런 걸 많이 사들여서 이제 방송권, 방영권 이런 거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사실 저는 아트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역시 그 대기업의 또 이제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이제 영화 분야에서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작한 이제 영화가 CJ가 뛰어들어서 제작한 영화가 인샬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고 뭐 그래서 실패를 했지만 그 뒤로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20년 뒤에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뒤에 이제 많은 조력을 했던 그런 기업으로 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